네,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만나 뵙도록 하죠. 자,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정상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까? 네, 이제 그럼요. 오늘 하루 스케줄 중에. 네네, 마지막입니다. 예, 민동기 기자님.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마치고 네. 집에 가시는 기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참 저희가 아주 여러 가지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 목도리와 함께 귤잼을 각각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여기 있길래 아니, 왜 이런 고급 향수 고급 향수보다 향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귤잼. 귤잼을 네, 누가 만들어주신 귤잼이냐? 누가 만들어주신 목도리냐? 레드헤어님. 네, 얼마 전에 오셨어요. 예. 얼마 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오셨어요. 방금 전에 예,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또 밥도 싸주셨어. 아, 밥도 먹었습니다. 예. 좀 일찍 올 걸. 예, 그래요. 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손이 또 많이 가시죠. 많이 가요. 네. 네. 민동기 방송할 때 오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혼자 밥 다 처먹게. 예. 네, 그래요. 레드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너무 따뜻하고요. 네. 예, 아주 정말 너무 멋들어진. 혹시 레디오님이 직접 짜신? 직접 짜신 거예요. 오. 직접 짜셨어요. 네네네. 예. 아유, 정말 얼마나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한 땀이라고 합니까? 네, 한 땀 한 땀. 한 땀. 네. 땀을 흘리면서. 예. 그 목도리는 굉장히 예쁜데 예. 이 차고 계시니까 예. 뭔가 좀 부속할 때 쓰는 예.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커가는 김용민 TV. 오늘 54만 됐습니다. 오! 54만. 아, 네네. 감사합니다. 뭐, 남들은 뭐, 순식간에 100만, 200만 됐는데, 저희는 차곡차곡, 한 땀 한 땀, 신뢰를 얻어가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천만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요 김용희 TV 오기 전에 박시영 TV 있었거든요. 네. 거의 28만 넘었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금방 또 오십니다. 네. 50만까지 오시고요.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국면 아주 본격적인 중심에 들어섰는데 말이죠. 지금 미디어에 의해서 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유튜브 대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대선의 어떤 그런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선거인데요. 지금 김건희 씨 녹취 이게 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뭐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속 논란은 이게 만만치 않은 파장을 지금 자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태형 심리학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신뢰하는 평론가인데 심리학자. 한국인에 관한 책을 좀 썼죠.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정치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예, 그 예. 누구보다도 정말 여러 발언을 통해서 여러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레토릭을 통해서 그 심리를 분석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김태형 수장 말씀은 매스컴에 드러난 김건희 씨의 모습은 윤석열 후보를 집에 종속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자존감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봤습니다만은 김건희 것만 나오면은 이 윤석열이 감히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 녹취록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침묵 모드를 이어가요. 근데 본인과 관련해서 뭐 고발 사주권 나왔을 때는 정말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무섭냐. 메이저 언론 가가지고 고발을 해도 고발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 해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김건희는 완전히 윤석열 머리 위에 있구나라는 짐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리학자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제 생각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명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게 투표하면 김건희가 집권한다.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박근혜에게 투표했는데 최순실이 당선되는 그런 세상을 촛불로서 몰아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는데 김건희가 당선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서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민동 기자님 그 얘기부터 해주시는 겁니까? 어떤 거요? 오늘 그 준비 안 하셨습니까? 김건희 얘기. 관련해서 MBC. 아, MBC? 예. 오늘 민동기 기자님이 가져오신 거는 굉장히 좀 생소한, 아마 처음 듣는 얘기 아닐까 싶은데. 아니, 처음 듣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도 한 80%는 될 겁니다. 80%는 될 거예요. 어?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80%한테 얘기하고 나머지 20%가 문제 제기해 봐야
그냥 못 본 척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스스로 죄를 뿌리고 기분. 아니 방송은 응?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54만 유튜버다. 53만까지만 해도 정말 예, 그래요. 아니 그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처음에 방송한 거 가지고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뭐 중간에 들어갈 때 몸싸움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민들이 막 그 앞에서 네. 그냥 진을 뺐어요. 그 인간들. 예. 사실상 물리적인 충돌이 약간 벌어졌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돼가지고 결국에는 박성재 사장을 만났지.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MBC 노조가 국민의 의원들을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MBC 노조라 하면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 예. MBC 노조가 3개 있는데 네. 제3노조 말고 네. 그리고 MBC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김세희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MBC 예. 노동조합. 그거 말고 전국 언론의 MBC 본부가 이제 국민의 의원들을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왜 고발을 하기로 했냐면은 단순히 뭐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박성재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그 욕설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박성재 사장이 있고 보도본부장도 있었고요. 네. MBC 관계자들이 쭉 있었고 네. 국민의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겠죠.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든 USB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본부장에게 주면서 이거를 사실상 방송을 하라고 위압적이고 지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USB를 들고 이거를 보도본부장에게, 보도 책임자에게 방송을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예.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저는 MBC가 그때 당시 바로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 노조에서 이거를 이제 형사고발하기로 하면서 이게 조금씩 알려졌거든요. 예. 근데 보도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도본부장에게 이렇게 한 행동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건.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게 기자협회라든가 언론노조에서 아니 뭐 서울신문 지금 뭐 편집권 침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성명도 내고 이러거든요. 예. 뭐 이 사안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하더라고. 저는 이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아니, 그럴 때는 MBC 공식 이메일을 딱 명함에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보 이메일. 건네면서 여기로 보내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걸 또 받아요, 그걸 또.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부당합니다. 정치인들께서 오셔가지고 언론사 보고 이거 보도를 하면서 내밀면은, 이거는 편성 개입 아닙니까? 보도 개입 아닙니까? 이 방송법 위반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당당하게 보도본부장이 됐든 그 관계자가 됐든 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성재 사장이 왜 만납니까? 저는 그 자리가 부사장이 만났다 그렇죠. 해야지. 그 자리가 만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용민 PD 말대로 박성재 사장하고 거기 보도본부장은 안 갔었어야 돼요. 그렇지. 부사장이 원래 한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지. 근데 보도본부장하고 사장이 동시에 앉았어. 아니면 술상무. 저요. 술상무를 보내가지고. 아니 사장하고 보도본부장이 동시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그 면담 자리에. 그렇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이 그렇게 걔네들 기세나 높이게 해줍니까? 그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아니, 설령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만났다 손 쳐요. 윤석열이 집권하면은 뭐 만나줬다고 박성재 사장 봐주겠습니까? 바로 이거지. 굳이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박성재 사장이 뭐 잘 보이려고 만났다라기보다는 밀고 들어와서 이제 몸싸움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결에 좀 참 만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예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안 나갔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언론사 항의 방문 많이 하면은 그건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혼내줘야 돼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점잖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네. 찾아가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언론사 대표한테 소리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저는 MBC가 이거를 찍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를 틀라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뉴스감이 아닌가. 오히려 들어왔을 때 MBC 쭉 들어가는 거를 다 찍어가지고 저는 뉴스데스크에 내보냈어야 됐다고 봐요. 제 꿈은 평화나무, 우리 저 인터넷 신문 아닙니까? 네. 평화나무가 언론사가 사세가 커져서 영향력이 커져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화나무로 항의 방문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뭐 어떡하려고? 네? 뭐 어떡하려고? 이사장 방으로 안내하라. 이사장 방이 없습니다. 이사장 방 없다. 그럼 어디로 안내하려고? 아니, 없으니까 가라고. 제가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비상임 술상번호 다들 텍스트 헤어지를 보내겠습니다. 비상임 술상모? 네. 그럼 나는 개곤 기자로 가서.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아주 기고만장해졌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언론을 일종의 어떤 그런 지배 수단, 네. 정권 잡으면은 전리품 이렇게 네. 생각하는 자들, 네. 이 자들의 콧대를 좀 낮춰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좀 우습게 보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집권하면은 이 자들이 우리 언론사를 어떻게 흔들지 모른다라는 또 공포심이 국간에 개입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다 만나주고 별볼일 없는 인간들을. 자, 좀 MBC가 품격과 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우리 서울신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네네.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몇 차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서울신문이 최근에 대주주 호반그룹과 관련한 비판적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날렸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럴 줄 몰랐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심각한 게 호반건설과 관련된 기획기사가 서울신문이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애초에는 이제 호반건설이 먹으려고 했을 때 그렇죠.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호반건설의 반기를 네. 또 호반건설의 이런저런 부조리들을 고발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걸 다 지웠다는 겁니까? 근데 50건이 조금 넘는데 네. 그 중에서 20건이 넘는 기사가 네. 서울신문 종이신면의 네. 일면에 배치됐던 그래서 일면에 배치됐었어. 선면에 또 같이 배치됐고. 풀고. 예. 그러니까 1톱 3박으로 보통 그러죠. 1톱 3박. 아. 네. 1면 톱 기사, 3면 박스 기사 해서. 아, 좋네. 네. 요렇게 배치된 기사였는데 이걸 다 날린 겁니다. 근데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조 기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싹 지웠어요. 없앴어요. 없앴어요. 처음엔 네. 없앴어. 그러면서 기사 검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사를 삭제를 했는데 이건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이게 지금 서울신문 기자들이 성명 내고 이건 편집권 침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협의됐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협의됐던 사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문을 인수할 때 네. 그 기사를 또 지우는 걸로 인수 조건이었던 겁니까? 호반건설이 들어오기 전 6인 협의체라고 있었는데 그 6인 협의체에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우기로.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서울신문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뭐가 다르죠?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6인 협의체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니 기사를 일면에 50건을 썼는데 정상근 기자하고 나가 취재해가지고 만약에 평화나무에 네. 한 50건을 썼어. 네. 근데 이게 나중에 6인 협의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삭제하기로 합시다. 삭제를 해. 이런 결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안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일부 지금 서울신문 기자들은 6인 협의체에 노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작년에. 네. 누구냐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자협회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실명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작년 5월 당시 고광원 사장, 박홍기 편집 담당 상무, 당시 안미연 편집국장, 그리고 박록삼 사주조합장, 당시 장영우 노조위원장, 박홍환 호반 TF 팀장이 회의를 해서 네. 기사를 다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현재 그 곽태현 서울신문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경영진인 고광원 사장이 삭제를 하면 괜찮고 내가 삭제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서울신문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막 성명 내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거 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합의를 다 해줬잖아 지금. 노조위원회까지 들어갔어요. 네. 어떡합니까 이거? 아휴,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은 요즘 아예 그냥 스킵을 합니다. 예, 뭐 호반에 물들어버린 신문, 건설 자본에 물들어버린 이런 신문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KBC 광주 방송이요. 네. 그것도 호반 계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계속 유튜브로도 지상파로도 지금 현대산업 아이파크 네. 붕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너무 좋은 편상이고 좋은 보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쟁사 현대산업개발에 매기려고 이러나? 근데 KBC에서 호반은 손 떼고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래요? 왜냐면 호반이 서울신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대기업이 이 민영방송을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반이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손을 펴고 나갔습니다. 광주방송을 팔아요. 호반건설이. 그래놓고 EBN이라고 알죠? 인터넷 경제지. EBN하고 전자신문 인수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까지 인수합니다. 신문이야 뭐 제멋대로 소유해도 상관이 없지. 그렇죠. 네. 근데 EBN하고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제지하고 전문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서울신문 인수하는 건 다른 거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전국 단위 종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요. 제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걸 몰랐네요. 네. 자, 타자가 53만일 때 알았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광주 지역 2개 건설사가 소액 주주로 참여 중이고, 대주주는 JD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JD 인베스트먼트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게? 저도 모릅니다. 광주방송 지분 39.6%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건설 자본이네. 그렇죠. 왜냐면 지역은 건설 자본 아니면은 그치. 언론사 인수하기 어려워요. 진화건설의 J와 대성건설의 D해서 JD 인베스트먼트예요. 근데 결국 건설 자본이 또 다른 건설 자본인 현대산업개발을 매기려고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물론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왜 건설 자본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건설 자본이 언론에 손대는 것은 여러모로 오해를 살 일이다. 건설 자본이 언론에 손대는 게 안 좋은 대표적인 방송사가 하나 있죠. S모 방송이라고. 네네네. 물을 좋아하는. 물은 생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 없겠지? 그렇죠. 저희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S모 방송. 알겠습니다. S모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부터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직접 저희가 굴비를 먹었어야 할 텐데, 지금 또 이제 비대면 국면이고 또 팬데믹 국면이라서 말로만 광고를 합니다. 자,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법성포에서 직송하는 100% 국산 참조기 영광 법성포에서 말린 진짜배기 굴비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스태프한테 여기다 이제 굴비를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못 먹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침샘을 너무 자극해서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보단 매달 하나 더 먹을 것 같아서. 방송 마치고 보니까 뼈다구만 남는 그런 상황. 자, 이 죽은 입맛도 살려낸다는 그 유명한 보리굴비 선물 세트와 실속형 굴비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굴비 선물 세트는 원산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마다 수산물 이격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송합니다.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수산물 이격제라는 것은 법성포산 진품 굴비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조기의 수매 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기를 잡았단 말이죠. 전라도 사투리를 시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 그건 이제 법성포 굴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까? 수산물 이력제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원산지 품질 안전 문제 모두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법성포 직송굴비 선물 세트 가격은 45,000원부터 189,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먹었거든요. 찬 녹차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굴비를 아유 세상에 그냥 꿀이 따로 없습니다. 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설날 기획 전입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이전에 결제된 건에 한해서 설 명절 전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직 설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공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김건희 씨 보도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몇 가지 보도가 좀 문제가 돼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 보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였는데, 조선일보 신동훈 기자가 쓴 칼럼이었어요. 네. 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 후에 쓴 칼럼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 보도 이후에, 김건희 씨 뭐 팬카페? 뭐 이런 데가 좀 사람이 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죠.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 동상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곳곳에 올라왔다. 네, 이렇게 쓰면서 멋진 여성 첩보원이 나오는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원더우먼을 합성한 사진 등 꽤 정교한 패러디물도 속속 퍼져나갔다. 2030 세대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 그러니까 MBC 방송이 야당 후보 부인에게 걸크러쉬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예상 못한 국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털털하면서 입담 좋은 아줌마 같다라는 인식 변화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나중에 윤석열이 집권하고 탄핵당하면 그때 이 조선일보 기사 우리가 잘 모아놨다가 네. 광화문 광장에 내겁시다. 전시회를 합시다. 네. 지금 이거 말고도 이 비슷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나오고 근데 있어요. 네. 이 기사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굉장히 정치적 상황이 안 좋게 됐을 때 성지순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있습니다. 예. 네. 기자 이름이 신동훈이라고. 네네. 네. 신동훈 칼럼. 그래요. 그리고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원더건이가 등장했다. 그리고 원더건이. 네. 왜 또 원더건이야? 원더건이 팬카페 회원 수가 27,000명을 돌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팬카페 회원이 470%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맞아요. 네. 뜻밖의 팬덤 벼락이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뉴스원의 또 다른 기사는 MBC의 김건희 씨 보도가 찻잔 속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화위복을 맞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MBC 보도가 예고된 것보다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좀 더 정교하게 보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MBC 보도에 나왔던 이 김건희 씨의 발언 중에 어느 하나가 가벼운 게 없거든요. 아이,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과거였으면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을 법한, 논란이 됐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그 MBC 보도가 좀 약하다는 평가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언론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 좀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좀 논란이 일고 있죠. 이제 지난 이제 주말부터 뭐 MBC 보도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의 소리나 이제 그 열린공감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합동방송했던 내용도 그렇고 이 무속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발언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무속에 빠져 있다 뭐 이것도 있을 테고 근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건희 씨가 사실상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 대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김건희 씨가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부 매체를 거론하면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나는 후보다 또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거 진짜 이상하던데. 네가 왜 후보야? 그리고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어떤 무속 관련된 분에 따르면 뭐 옮겨야 된다는 얘기 있다더라 뭐 얘기를 하니까 주저없이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이런 얘기들은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에게 이제 권력이 주어지리라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고 더욱이 그 권력의 근거가 무속이라는 또 비과학적이고 이제 비정치적인 그런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여기에 또 이미 권력을 사용한 흔적들도 녹취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물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합의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던가 그렇지. 또 이제 전대태 씨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이제 굉장히 마치 막았다는 식으로. 실제로 이제 본인이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언의 과장이 섞여 있는 말이라고 이제 봐준다 하더라도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력에 근접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말임이도 분명하고 더욱이 그 사람이 또 권력에 실제로 근접해 있다면은 이거를 그냥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가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제 뭐 MBC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좀 보도 수위가 낮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듯이. 이제 그게 자기들도 과장이란 걸 알 거예요. 다만 이 기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앞으로 우리 약점을 들춰내지 마. 역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한 건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터뜨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들이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 스피커가 셀럽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제 그 민주진영에 그 사람의 그 파급력, 파장을 최소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친구가 입만 열면은 저거는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역풍이 일어난다. 이런 마타도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 닥치게 또 그 내부에서 갈라치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공작을 펼칩니다. 역공작을 펼쳐요. 이런 걸 휘둘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뭐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 가지고 무슨 누구를 약자를 혐오했다느니 뭐 인권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오해를 자아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 저는 약간 김건희 씨 녹취록 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약간 전시 저널리즘 있잖아요. 물건 전시하듯이 네. 그냥 했다 이런 발언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될 대목도 있고 다른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파고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양재택 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양 전 검사의 해명과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온 발언이 서로 부딪혀요. 반대 주장을 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했다 이렇게 했다 전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게다가 이 조선일보가 과거에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른바 이제 건진법사 논란 이후에 조선일보가 삭제한 칼럼도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둔갑술과 건법이라는 기사인데 이 조선일보 기자가 쓴 칼럼은 아니고 이제 그 외부 교수님이 이제 쓰신 칼럼이에요. 근데 이 칼럼을 보면은 제이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제이씨의 이른바 이제 그 비선 실세로서의 역할, 네, 그 내부에서 이제 캠프를 사실상 이제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전모 씨 추정이 되죠. 네. 네. 어쨌든 그런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가 이 칼럼을 네이버에서 삭제를 했어요. 네. 그 PDF 전자신문하고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는 안 지웠고 종이신문은 이미 나갔고 네. 종이신문의 PDF 나중에 지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살려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털로 검색을 하든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렇지. 막 80% 이상 그럴 거예요. 네. 네. 그걸 고려한 결정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대목이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돼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제이 씨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따옴표.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딱 요 대목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네이버에서 조선일보가 삭제를 한 거죠. 네. 과연 이 조선일보가 이러고도 맨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서 정의, 뭐 공정 이런 얘기하고 과연 뭐 그럴 자격이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만나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정대택 회장이십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를 지내셨고요. 뭐 그런 직함보다도 대표적인 최은순, 김건희의 스나이퍼로 불리는 분이죠. 정대택 선생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택 선생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저희가 이분이 어떤 주장을 펼쳐오셨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상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